제가 애들한테 왜 안 오냐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각자 다들의 사정이 있어서 딱히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예림이는 오늘 학교 갔대요. 아름이 있어? 무슨 대회 준비한다고 학교 갔고, 그 대회야. 하나는 무슨 엄마 생일 막 그런 거고. 하나는 어쩔 수 없네. 현빈이는 아프대요 오늘. 현빈이가? 네. 지성이는 도망간 것 같아요. 어? 지성이는 연락 안 해봤는데 도망간 것 같아요. 그냥. 지성이? 네. 지성이 뺀질이잖아. 학원 최고의 뺀질이. 영상 시작할 때 지성이 목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 건지 아닌지 확인해요. 자, 한번 오늘은 슈레딩거 방정식의 기초적인 부분을 보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질의 운동을 누구로 취급하게 되죠? 예? 물질의 운동을 입자의 운동이 아니라 누구의 운동으로? 입자의 운동이 아니라 누구의 운동으로? 확률적 개념으로 파동의 개념으로 물질파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대요. 자, 물질파하면 파동 방정식이 생각나야 되겠지? 아, 네. 자, 일반적인 형태의 고전역학적인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슐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조합파야. 얘는 A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꼴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의 미분뜻 한번 살펴보죠. 변수가 x와 t 두 개이고, 얘들은 미분을 할 때 무슨 미분을 해야 돼? 편미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편미분하게 되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는 이에 대해서 미분하되 나머지는 상수지. 자, x를 제한 나머지 것들은 상수예요. 그러면 a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꼴을 갖게 돼요. 자, 한편,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x제곱분의,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는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그리고 k 변수 하나 더 나오니까, 개수 하나 더 나오니까 a 곱하기 k 제곱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꼴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꼴을 갖게 됐을 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마이너스 k 제곱 곱하기 y라고 쓸 수가 있대. 그쵸? 자, 한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라는 녀석은, 자, 오메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밖으로 나가겠지. 마이너스 a 곱하기 오메가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또 다시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자, 코사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나오지. 그럼 플러스가 될 거야, 그치?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근데 변수가 변수 t일 때 오메가 t가 개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또 나오니까 얘는 a 곱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야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값이 될 거였대. 마이너스 치면은 플러스 되나? 마이너스 코사인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으니까 하나 더 있어. 마이너스가 된 거야. 아이고, 예.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y가 됐대. 자, 두 식을 조합해보자. 두 식을 조립해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오메가분의 k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고 써줄 수가 있대. 자, 이때 파동의 속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파동의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t분의 람다가 되겠지. 그쵸? 예. t라는 시간 동안 람다만큼 가는 게 파동이잖아. 자, 그러면 얘 양변을 2파이 곱해서 정리해주면 얘는 자, 람다분의 소리.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 t분의 2파이가 되고 얘는 람다분의 2파이로 바꿔 쓸 수가 있어. 봉분수 처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t분의 2파인데 t분의 2파이를 뭐라고 부르지? 오메가라고 불러. 각진동수. t분의 람다분의 2파이는 k 파수라고 불러줄 수가 있다라고 해. 그래놓고 살펴보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니? 이 녀석은 뭐가 돼버렸죠? 이거 제곱인데. 제곱이었지. 그죠? 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지? v 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다 라고 써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식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불러. 얘는 파동 함수야. 그리고 얘는 뭐가 돼? 파동 방정식이 되지.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는 v 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 그래서 얘를 파동 방정식이라고 불러. 자, 그럼 물질파도 자, 이런 형태의 파동 방정식을 따라야 되겠지? 자, 이런 형태의 파동 방정식을 따라야 해. 자,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물질파의 파동 방정식을 볼게. 물질파의 파동 방정식은 역학적 파동으로 이런 꼴에 진행하는 주합파 형태를 꼭 갖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투사이가 물질파의 파동 함수야. 자, 얘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일 것이다. 얘를 변수를 분리해 주는 거야. 어떻게? 작은 투사이. 얘는 변이에 관한 값이고 t 이렇게 나타날 때. 근데 이 물질파의 파동들은 주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약속해서 쓰기로 한다. 투사이 x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라고 써줄 수 있다고 해. i 오메가 t라고 써줄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 이거는 또 사인 또는 코사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오일러 항등식을 통해서. 오일러 항등식 들어본 적 있지? 예. 오일러 항등식 한번 불러볼까? 민서가 알고 있는 오일러 항등식 한번 얘기해볼까? 응? 익스포넨셜. 우리 수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하던 거 있잖아. 익스포넨셜 i x라는 값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고 하는 식이 있잖아. 자, 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x라고 하면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고 했던 게 아마 이거일 거야. 자, 얘는 뭐가 되지? 코사인 파이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더하기 I 곱하기 sin 파이 하면 뭐가 되니? 0이 되잖아. 따라서 exponential I 파이 플러스 2이 0이다라고 하는 식을 쓰게 되는데 이게 뭐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응? 뭐가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화 방정식을 써줄 수가 있어. 밑에 거랑 똑같은데. 이거 네, 그 이거 네. 마이너스 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대. 자 그러면 이 식은 사인 또는 코사인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식이 이런 파동 방정식의 형태를 따라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 에쿠 자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 x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라는 녀석. 자 이 값은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k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오메가 제곱분의 k 제곱 곱하기 뭐가 되죠?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에 사이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이 오메가 t가 되버리지. 그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지? 상수가 되지. 맞아?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 것들은 상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나타나지? 라운드 x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인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라는 값을. 자 오메가 제곱 곱하기 k 제곱 곱하기 자 여기는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그치?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사인은 상수지. x에 관한 함수니까. 그치? x에 관한 함수니까 나가버려. 사인 x 곱하기 얘 미분을 하게. 미분하면 뭐가 되지? t에 대해서 두 미분한 거야. 그러면 i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가 됐어. 예.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는 거지. 이거는 뭐가 돼? 오메가 제곱은 지워지고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k 제곱 사인 x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었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익스포넨셜은 지워지지.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시간에 무관한. 너무 노란색이 많다. 하얀색으로 가자.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이 돼서 물질파의 파동 방정식이야.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의 형태를 갖게 돼서 뭐가 되니까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자 사이라는 값은 라운드 제곱 사이라는 뭐가 되죠? 자 이항시켜 볼게. k 제곱 곱하기 사이 x가 0이 되버릴 때. 오케이? 자 여기서 에너지에 대한 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에너지에 대한 식을 한번 볼게. 자 에너지는 물체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얘는 식을 바꾸는 이분을 mv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EM분의 MV의 제곱 더하기 U라고 쓸 수 있네. 그치? 그러면 MV라는 녀석이 뭐야? P지. P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MV가 되어버렸어. MV의 제곱이야. 그럼 이게 이항시키고 분해주면 되겠지. EM 곱하기 E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됐대. 그쵸? 따라서 운동량은 얼마가 돼? 루트 EM 곱하기 E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U가 되는 거야. 근데 물질파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잖아. 물질파에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을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을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물질파에서 가장 기본 조건이잖아. 물질파에서 가장 기본 물질파 어떻게 정의했었지? 어떻게 정의했었어? P라고 하는 값은 람다분의 H라고 썼잖아. 자, 그리고 우리 K라는 녀석은 뭐라고 썼어? 람다분의 2파이라고 썼지. 그치? 람다분의 2파이라고 썼어. 따라서 식 정리해주게 되면 람다라는 녀석은 K분의 2파이가 돼버린 거거든. 그러면 집어넣자.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P라고 하는 녀석은 2파이. 자, 얘는 2파이분의 H 곱하기 K라고 쓸 수가 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썼대. 혹시 2파이분의 H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할까? 영상 다시. 영상에 다니는 걸로 봐요. 수업 중에 그거 해준 적 있어. 불합정성 원리. 이번에 불합정성 원리 시험 안 내셨디? 안 내셨어요. 안 내셨어? 네. 불합정성 원리 혹시 기억할까? 델타 X 곱하기 델타 P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이번 파란색 했어요. H 바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유리수도 했어요. 아, 그래요? P에 비해서 시험 중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응? 아니에요. 1교시에서 좋은데 아니에요. 월요일날 2교시에서 1, 2교시 이렇게 썼을 때 그 H바야 하바라고도 하고 H바라고도 하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H바 곱하기 K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저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P라고 하는 녀석은 H바 곱하기 K라고도 써줄 수 있는데 얘는 루트 얼마가 되지? 2M 곱하기 E 마이너스 U가 돼버렸지. 그렇다면 K 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H바 제곱분의 2M 곱하기 E 마이너스 U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저 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 식으로. 이 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따라서 얘는 지우고 합시다. 자, 저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얘는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파이 x라는 거 더하기
곱하기 K제곱 대신에 이 값을 썼어. 얘는 뭐가 되지? H와 제곱분의 2M 곱하기 2 마이너스 2라는 값이 0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이 빼먹었다. 사이 x가 0이 되어버렸어. 자, 요식을 시간에 무관한 일치한 슐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얘를 뭐라고? 시간에 무관한 일치한 슐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표현해. 시간에 무관한 일치한 슐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 식을 자, 기억하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 의미를 좀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자. 물리적 의미를 좀 부여해 보제. 자,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이항을 시켜볼게요. 자, 양변에다가 2n분의 h 바 제곱을 곱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버리지? 얘는 2n분의 h 바의 제곱, h 바의 제곱 곱하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라는 값. x는 빼버릴게. 요 x는 빼고 가만히 함수 표시니까 빼버릴게. 이거 자 더하기 뭐가 돼? 2 사이 마이너스 6 사이가 0이 된 거예요. 이거 정리 다시 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얘는 2n분의 h가 제곱 곱하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 더하기 6 사이라는 값이 뭐가 돼? 2 사이 돼. 이항시켜서 정리해 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재미난 물리적 의미가 들어있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n분의 h가 제곱 곱하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곱하기 포텐셜 에너지 투성이는 이 투성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표현이야? 에너지 표현이야. 네. 에너지 표현인데 이 푸사이라는 값이 작용을 해야지 에너지라는 고유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 얘는 고유값이 되는 거야. 이거 화학 시간에 양자화학에서 했을 텐데 1학기 때 응? 했을 거야. 얘들아 했니? 갑자기 지호가 이쪽에 폭 빠져갖고 화학 시험 잘 봤다며. 아 그래요? 2학기 때 아니 1학기 기말 때 양자화학이 나와갖고 화학 1등인가 2등 했다며. 네. 지호가 1등인가 하고 예림이가 2등 했대나? 저 기말 화학 때 전남에 하느라고 화학 먹었어요. 전남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쌤이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무슨 대회 나가라고 그거 하게 되면 내신 깎아먹는 1등 공신이 되지. 네, 저 그때 지금 워낙 많이 하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대회 그만두라고. 니네 면부를 하니까 그게 니네 학습량의 차이가 굉장히 커. 공부를 한 일주일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선배들도 그런데 학교 특성상 너네가 이제 로봇 동아리 선배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 지금 안 한다면서. 지금 없어졌어요. 응? 그 로봇 동아리 하면서 선배들이 거기다 시간을 많이 빼먹었어. 입학할 때는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이었는데 졸업할 때 내신이 너무 나빠갖고 힘들었지. 뭐 국제대회 나가서 이상하고 막 그랬잖아. 싱가포르 가서 이상하고. 네, 그래서 애들 입학할 때 로봇 동아리 유명한 거 있다고 해서 왔는데 로봇 동아리 없어졌다고. 너는 6기 때까지 있었을 거야. 맞아요. 없어졌다. 그 학교 홍보 동영상에도 있던데 로봇 동아리. 근데 지도하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럴 거야. 맞아요. 지도하는 선생님이 전문가셔서.
싶은 비이기도 해. 선생님이 없으면 다 설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역량이 차이가 크지. 그렇죠. 로봇 동아리 한 번도 안 해본 선생님이 맡아갖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맡으려고 하니까 그 동아리 지도교사가 없어지니까 없어지겠지. 살려서 좋긴 한데 과거 특성상 뭐 설립 목적에는 참 부합되고 좋아.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열심히 떨어져. 아니 까였어요. 또 전남에 뭐 전국대에 나가? 저 특치 전국대 나가요. 저 그래서 다다음 주에 대전 가야 돼요. 그럼 전국대에서 예상하면 되겠다. 그렇죠. 전국대에서 대상 받아. 주제가 뭐야? 저희 주제 제가 됐어요. 그 꽃잎 색소에 안토시아닌이 있는데 얘가 중금속이랑 반응하면 색깔이 변한대요. 화청소가? 네? 화청소라고 하지 우리말에. 그걸 가지고 그거 발색지 만들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저희 그 아두이노 하나 데리고 와갖고 그거 아두이노로 센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안토시아닌 추출한 거야? 아니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토시아닌 그 알코올 추출하지 않아? 그거 근데 알코올 추출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근데 막 엄청나게 막 하진 않고 그냥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거 뭐 함량식 있기를 갖다 넣어갖고 이 정도 있을 거다 하면서 막 했는데 근데 아두이노 갖고 어떻게 센서 만들어? 그거를 약간 그 색깔 중금속 넣으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걸 아두이노에 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랜덤으로 어떤 꽃잎 색소에다가 어떤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얘를 딱 찍으면 딱 알 수 있고. 꿈이 컸죠. 그때 작동은 돼? 되긴 해요. 놀랍게도 되긴 해요. 근데 센서를 그럼 여러 종의 화청소를 여러 종의 안토시아닌을 넣어갖고서 하는 거야? 그때 이게 다 넣는 게 아니고 특정 종류? 여러 개를 해서 몇 개 뽑았어요. 그래서 걔들만 쓰는. 그럼 예를 들어 납이 있다 그러면 납에 가장 반응을 잘하는 안토시아닌 네네 누구의 그렇게 꽃잎이야? 했어요. 네. 누구 꽃잎 같고? 네? 어떤 꽃잎이 가장 반응을 잘해? 그 종류마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납이라면 있어요. 누구 뭐 그런 식으로 특정 네, 화청소에 따라 맞아요. 반응을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변색이 잘 되는 카드뮴은 장미가 잘 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그거 하다가 바지에다 중금속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바지에 중금속을 흘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에이 그 정도 갖고는 이레피피 이레피 PPB 갖고 뭐 그래. 그러니까요. 저희 근데 어떤 애들은 1000ppm짜리를 원액으로 사서 썼는데 저희는 그거 만들어서 되게 썼어. 그 정도 갖고 중금속 이렇게 생물농축되려면 장기간 많은 양을 계속 신체에 흡입해야 되는데 피부로 흡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피부는 납 정도, 납 중독, 일부 순 중독, 다른 중독들은 대개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사실은 중금속 안 건데 섭취해갖고 먹었을 때. 야, 퀴리부인 같은 경우에는 우람이 그냥 손으로 막 만지셨단 말이야. 그거 했는데 안 걸리는 게 좀 이상하고.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요. 근데 꽤 오래 사셨어. 그때 당시 평균 수명에 비해서는. 뭐지? 물리학자들이 오래 사는 편이야. 왜죠? 물리학자 수명이 되게 긴 편이야. 사고를 죽거나 이러기 전에는. 아마도 그게 두뇌 쓰는 거와 관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뇌가 활성화돼갖고 수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당시의 평균 수명보다는 대체로 오래 긴 편이야. 여기서도 장사하려면 잠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타학교 이제 교수님인데 정년퇴직 가진 교수님이 와서 특정 과목을 수업해 주시는 맞아요. 이분의 연세가 그때 이른이 넘으셨단 말이야. 근데 몇 년 전에 선생님 아는 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교수님하고 연락이 되는 다른 교수님과
통화를 시켜줘갖고 얘기 나누다가 그 교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요? 그랬더니 나도 연락을 안 해봐서 근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학회에서 그분이 이제 물리학회, 대학 물리학회, 한국 물리학회를 설립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거든. 근데 그런 분이 실제 설립 이사에 그분 성함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 되면은 상나면은 다 부고 돌리거든. 물리학회 원로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아직 부고가 안 온 걸로 봐. 그때 당시 한 3년 코로나 직전에 아직도 안 온 걸로 봐. 아직도 살아계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분 살아계시면 지금 100살이 넘으시거든. 근데 충분히 그런 게 선생님 대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 그 교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 99인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 워낙 장사하는 집 같은데 물리공 가면 그분이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물리에서 배우는 수학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다루식들, 방정식들이 있는데 책이 이만해. 이만한 책을 안 보고 다 가르치. 머릿속에 다 있는 물리니까 그때가 이름이 너무 쉬웠는데도 그렇게 수업을 하셨거든. 머리 쓰는 거하고 잠수는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써야 돼. 열심히 짠내가게. 아니 이런.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살펴봐봐. 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 얘는 포텐셜 에너지야, 그렇지? 그럼 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뭘까? 운동 에너지야. 그래놓고 살펴봐봐. 우리 좀 전에 운동 에너지 뭐라고 썼어? 2n분의 p 제곱이라고 썼잖아. 네. 이식하고 이식을 한번 비교해봐봐. 그럼 p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p라는 거. 2m을 제외한 값이 나머지 값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i분의 h바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라고 쓰면은 제곱하면 저식이 되지 않을까? 그치?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얘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연산자라고 할 수 있어.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 영어로 오퍼레이터가 되지. 연산자는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함수를 연산자에게 적용해야지 그거에 대한 고유값이 나온다라고 보거든. 자, 그래서 이거를 또한 운동량 연산자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결국에 보니까 얘는 어떻게 에너지 연산자 곱하기 투사이가 고유값 에너지 곱하기 투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슐레딩거 방정식의 또 다른 형태로 H 투사이는 E 투사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H는 에너지 연산자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야. 한 번은 들어봤을지도 몰라. 해밀토니안이라고 해. 해밀토니안에서 에너지 연산자를 부르는 이런 형태의 슐레딩거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슐레딩거 방정식 표현해 주는데 이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나중에 막 쓸 때는 이것 자체를 H 사이에서 H4에는 운동량, 즉 요가 운동량 포텐셜, 운동량 연산자를 이용해서 슐레딩거 방정식을 그냥 막 뽑았어.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자, 근데 이 방법을 기억해 두면 가장 탄탄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슐레딩거 방정식의 간단한 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오케이? 네. 간단한 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저쪽 다 치워도 될까? 네. 쌤을 쌤 해민선인가? 있잖아요. 해밍 아무튼 비슷한. 아이 저도 다르지. 빠르게 읽으면 비슷한. 이번에 빅뱅이론 배울 때, 아니 선배론 배울 때 에딩턴도 나오잖아.
일반 상대론의 증거 찾아낸 문제. 네. 아, 네. 기억나? 지구학 시간에도 배우고 일반 상대론에도 배우고. 맞아. 야, 근데 상대론 그렇게 한 거 치고는 이질감이 그쵸. 조금 제가 주셨다. 배신감 느꼈어요. 그래서 저거 두 번째는 나오지 않을까 수업을 너무 해갖고 그랬는데. 로렌츠 변환 하나도 안 내신 거야? 아, 그거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 로렌츠 변환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로렌츠 변환 그거 시간 지연이랑 그거 하는 거 보고 블랙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로렌츠는 다 외워놨는데 블랙홀은 에이 설마 이게 나올까 하고 안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슈바르트 주간지름이 나왔다고? 그거 유도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그냥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거 외우고 갖고 쓰면 되는데. 네, 그래서 조금 외우는 거 썼는데 지성이가 뭐 물어봤는데 나도 그거 안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그냥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해 그랬는데. 그래서 그 뭐지? 유도 과정이 좀 불분명해. 맞아요. 유도 과정이 그게 너네가 쓸 수 있는 풀이가 없어 사실은. 그냥 고급물리 다른 데 상대로 일반적인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 그 책들은 되게 이제 지구 탈출 속도를 뭐라고 하니? 지구 탈출 속도가 뭐지? EGM. 어려운데 EGM이 되거든. 네네네. 이걸 이용해서 얼값 구하면 뭐가 되지? V 제곱분의 EGM이라는 이거의 제곱이 돼버리지? 아니다, 이 값이 돼버리지? 네. 이거하고 비슷하게 슈바르트 반지름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C 제곱분의 EGM 형태 4를 그렸거든. 근데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제가 수행평가인데 이걸 진짜 오래 배워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쓰는데 나중에 답지 보니까 제가 마이너스 잘 못 맞췄어요. 그래서 날라갔어요, 제가. 근데 요거 학교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증명을 따로 하셨더라고. 그리고 그대로 외워서 쓰라고 했는데 그거가 쭉 나와가지고 애들이 시험 전에 장난으로 뭐 나올 것 같냐? 슈바르트 슈트 뭐야? 이러고 이랬는데 진짜 나왔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거는 여태까지 낸 적이 없어서. 네, 저 나올 줄 몰랐어요. 선생님도 나올 줄 몰랐어. 그걸 선생님이 지성이 찾아준다고 선생님 갖고 있는 책을 이제 이용했거든. 노트는 찾기 힘들어가지고 노트 못 찾고 책을 이용해가지고 막 봤는데 우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무슨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 네, 현빈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량적으로 직접 증명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서 추가하다가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텐데 왜 해? 그랬더니 근데 수업에서 하신 거 그대로 하셔갖고. 그래 수업에서 한 그대로 그냥 하라 그랬어. 여기 2배가 되는 게 조금 불편한 얘기거든. 그리고 그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특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건데 그게 조금 학교 선생님이 푸신 거는 조금 불분명하게 좀 쓰셨더라고. 그거 다 했으면 애들 머리가 터졌을 줄 몰라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무한 포텐셜 의문이라는 걸 살펴볼게요. 저는 시험에 나오면서 무지무다 좀 더럽게 내신다면,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신다면 슐레딩거 방정식 도입도 나올 수가 있어. 슐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시오. 안 돼. 좀 지저분하게 낸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얘 응용이 나오는데 응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야. 무한 포텐셜 의문을 가자. 이거 기말고사 예상 문제야. 네. 자, 얘는 지금 무한 포텐셜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자, 이쪽에 뭐가 있어? x가 0인 곳이 있고 여기가 x가 n인 곳이 있대. 자, 이때 x가 0인 곳에서의 포텐셜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무한대를 넘어서 입자가 나갈 수 있어 없어? 갈 수가 없어. 즉 첫 번째 주어진 이 공간에서는 x가 0보다 작은 공간에서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아. 특히 우리 좀 전에 봤던 푸사이라고 하는 파동함수는 물질파의 파동함수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단독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 녀석의 제곱만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이 제곱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자, 요거의 제곱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푸사이 아스틱이라고 하는데 익숙한 표현은 아스틱이라는 표현보다 푸사이 바라는 편이 익숙할 거야. 이거 쓰는 거 뭐지? 보통? 맞아. 뭐야? 복소수지. 얘네들이 복소 공간에 존재할 때 켤레 복소수라고 했던 거란 말이야. 공액 복소수라고 돼. 영어로 콘주게이트. 그래서 이 두 녀석의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라고 표현해. 그래서 푸사이는 단독적으로 의미가 없어. 단독으로 의미가 없고 그 제곱값이 뭐가 돼? 확률 밀도다라고 표현해 줘야 돼. 확률 밀도.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x가 l보다 큰 영역에서도 포텐셜이 뭘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버렸다라고 얘기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푸사이라는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조건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즉 얘는 x가 이렇게 할게.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 v 쓰지 말고 u라고 써줄게. 썼던 대로 나중에 v를 더 많이 쓰거든. 자, u라는 값이 0이 돼. 언제? x가 l보다 작고 나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푸사이 포텐셜 에너지 0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 언제? x가 누구보다? 0보다 작고 또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포텐셜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해. 그래서 입자는 어디에만 존재? 0과 L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해서 아마 확실한 해서 좀 쉬울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슐레딩거 방정식을 써보자. 얘는 2n분의 마이너스 h바의 제곱 곱하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더하기 u 푸사이라는 값이 이 푸사이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지? 0이 돼버린 거지.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더하기 이항시키 온 거야. 이 푸사이 이항시키 왔어. 그럼 얘는 뭐가 돼? h 바의 제곱분의 2m 푸사이가 뭐가 됐어? 0이 돼버린 거야. 자, 여기서 이 값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었지? 처음에 도입할 때 k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거든. 오케이? k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대.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더하기 k 제곱 푸사이가 0이 되는데 k라는 값은 얼마나 돼? k 제곱이라는 값이 h가 제곱분의 2m이라고 쓸 수 있게 됐다라고. 자, 그러면 먼저 이 방정식을 풀고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에너지 준위를 알아보도록 할게. 에너지 준위를 나중에 알아볼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파동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보자. 슐레딩거 방정식의 풀이. 슐레딩거.
미분방 정식이야. 이게 미분방 정식이야. 자, 두 녀석을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의 형태를 갖잖아. 그치? 자,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의 형태를 가져야 돼. 근데 이게 0이 되기 위해서 부가 바뀌어야 되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 자,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과 똑같은 형태 갖는 대표적인 함수가 누가 있지? 사인 코사인 맞아.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 민서 장수하겠네. 자, 그러면 사인 x가 녀석은 이렇게 쓰기로 하자. a 곱하기 개수야. 사인 kx 만족하지?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k 제곱 a 곱하기 사인 kx가 돼버리니까 지워져서 0이 돼버려. 또 누구도 코사인도 만족하지? 자, 각각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면 각각이 만족하면 두 개의 선형결합. 선형결합은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는 거야. 이것도 만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게 일반해가 된 거야. 얘가 일반해. 1차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1차 신뢰등급 방정식에 대한 일반해가 요거야. 파동 함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경계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 경계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값을 만족해야 돼. 여기서는 다는 필요 없지만 원래 그래. 자, 사이 어떤 일 영역에서의 경계값과 사이 또 다른 영역, 이 영역에서의 경계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해. 자, 그 다음에 프라임. 자, 이 영역에서의 경계값의 미분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해. 이거 수학에서 무슨 조건이지? 수학에서 어떤 함수가 경계에서 값이 같고 그 미분도 같대. 그럼 뭐가 되지? 그 함수가 연속함수다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치? 연속이라고 본단 말이야. 하다못해 이렇게 연속이 왜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인 조건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 조건들을 다 쓰지는 않을 거야. 자, 여기 이제 원래 경계 조건인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x가 0일 때 이건 훨씬 더 단순해서 그래. 사이가 뭐가 돼? 0이야. 경계값을 발견할 확률이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x가 어디에서? L일 때도 사이가 뭐가 돼? 0이 된다라고. 그렇다면 한번 보자.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야. 첫 번째 사이 0이라는 값은 a 곱하기 사인 0 더하기 b 곱하기 사인 0이야. 근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지.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이런 조건이 있는데 b라는 값은 뭐가 돼? 0을 만족하기 위해서 당연히 0이 돼야 되겠다. 그치? 따라서 푸사이라는 값은 어떤 값만 남게 돼? 푸사이x는 a 곱하기 사인 kx만 남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에너지부터 봐야 되겠다. 귀찮지만. 자, 푸사이가 x가 L일 때 a 곱하기 사인 kl이라는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렇다면 kl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 0이 되기 위해서는 0, 파이, 2파이, 얘는 뭐가 돼야 돼? n파이가 돼버려야 돼. 여기서 얘는 0과 자연수
정수값이 이야기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러면 k 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l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이야. 이 값이 누구야? 얘와 같아야 되잖아. 얘와 같으니까 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써주도록 할게. h바 제곱분의 2m2야. 자, h바를 풀어쓰게 되면 얘는 2파이분의 뭐가 되지? 2파이분의 h가 파바 h바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h 제곱분의 8파이 제곱 m2가 되겠대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하고 얘와 얘를 각각 비교해서 두 가지 값을 얻어내 보도록 하자. 자, 얘를 정리해서 넘어가면 2는 n에 따라 이거 n인데 왜 자꾸 n이라고 썼지? n이라고 바꿔 써야 돼. 이건 n이야. 미안. 미쳤나봐. 자, 이건 n 맞아. 자, 그러면 이 n이라는 값은 얼마나 돼버리지? 자, 이 n이라는 값, 이거 n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거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2ml 제곱분의 자, n 제곱 파이 제곱 h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나 또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파이 제곱 지워지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8 곱하기 ml의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 중위값을 구했어. 그 다음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값을 구하고자 해. 누구를 구하고자 하는데? a 값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a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 값을 자, a 값 구하는 것을 규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수학 시간에서 뭐 쉽겠다 이거는. 근데 이거 제일 싫어했어요. 왜? 되게 쉬운 건데. 그래도 자, 규격화에 대해서 자, 규격화를 영어로 normalization이라고 해. 자, 무엇을 이용하는 값이니? 이거를 이용하는 값이야.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전 공간에 대해서 다 더해보면 뭐가 됩니까? 1이 돼야 되겠죠. 확률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조금 전 무한 포텐셜 음물은 0보다 작은 공간하고 L보다 큰 공간에서는 존재 확률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그럼 0부터 L 사이에서만 의미를 갖겠지. 0부터 L 사이에서만 의미를 갖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해. 1이라는 값은 인테그럴 0에서 L까지 사이 제곱 dx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0부터 L까지 a 제곱 곱하기 사인 kx 제곱 dx라고 쓸 수가 있지. 얘는 바로 적분 못해. 치환을 해줘야 돼. 어떤 성질을 갖고 치환해 줍니까? 코사인 EX라는 값은 얼마인데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고 쓸 수 있지. 이 값을 사인 제곱으로 표현해 주면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비행기 소리야? 우산 안 들고 안. 그칠 거야 저녁.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인 x의 제곱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사인 x의 제곱이라는 값은
이 전부 못한다고 가정하고서 다 해주는 거야. 예. 여기서는 아마 현빈이하고 예림이 빼고는 다 똑같을 것 같아. 내가 너네 인정받았어. 지성이는 잘 모를 거고 하나도 여기까지 수학은 좀 힘들지도 모르겠고 한열이는 시험 잘 봤대? 한열이요? 모르겠는데? 나랑 잘 보지 않았을까요? 네가 모르면 누가 할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잘할 거라던데. 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잘할 거라던데. 네. 자,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쓸 수가 있대. 이해해? 저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알아요. 알아요? 네. 자,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자, 0에서 L까지 A 제곱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KX, 2KX지? 네. 자, 2KX, DX라고 쓰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 다음과 같이 나타나 2분의 A 제곱에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 L까지 코사인 2kx dx라고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이렇게 나타내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그냥 만행도 적분을 해주는데 2분의 a 제곱 곱하기 얘는 l이지. 네. 마이너스 이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사인이 돼 버리잖아. 근데 개수가 앞으로 빠져야 되겠지. 2k분의 1 곱하기 사인 2kx 0l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L을 대입하면 sin 2kx, 2kl이 돼버렸잖아. 네. 근데 sin kl이 뭐가 되는 거야? sin kl이 들어갔을 때 sin 값이 0이잖아. 여기가 오, 네. 얘의 두 배가 얘잖아. 네. 원래 값이. 그럼 어떤 형태든 들어가면 항상 뭐가 돼? 0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해? 네. 자,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면 또 뭐가 돼? sin 0이니까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이야.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a 제곱 곱하기 l이라는 값이 2이 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지? l분의 2의 제곱근이 된 거지. 따라서 sin x라는 값은 뭐가 되니? 루트 l분의 2 곱하기 sin kx가 완전한 해가 됐다는 사실이야. 이해합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나타나는 자, 에너지를 살펴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존재할 때 얘는 입자가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에너지는 이런 상태를 갖게 돼. sin kx에 관한 값이지. sin kx니까 뭐가 돼버리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sin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어때야 돼? 두 번째 존재하는 것은 중간에 마디 하나를 더 갖는 형태를 갖겠지. 네. 이때가 n이 1인 에너지 상태이게 n이 2인 에너지
세 번째 존재할생 상태는 어떻게 나타나지? 얘가 세 등분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갖게 돼. 와, 얘네들은 여기에서 사인값을 만족하니까 정상화 형태를 갖게 되는구나.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의 각 위치에서의 제곱이 바로 존재할 확률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기서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지. 얘는 요 사이에서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지. 얘는 존재할 확률이 여기서 가장 높게 되겠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근데 이 문제의 경우 선생님 기억에 이 문제가 성균관대학교 대학 입학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조건을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주는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줬어. 자, 여기 길이가 N인 상자가 있었던 거야. 길이가 N인 상자가 있어. 이 상자 밖으로 질량이 M인 입자가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이 사이에서만 자, 어떤 특정한 속력들을 갖고 존재하게 돼. 이때 벽과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이 벽에 붙어있는 시간은 찰나야. 찰나야. 물리적으로 0에 가깝다라고 해. 그렇다면 이 벽 끝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어때? 없다라고 보는 거지.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될 때 입자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없대. 자, 그렇다면 이때 입자가 는 전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지. 자,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어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n분의 p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p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p 제곱이 2m이라는 값이 되었다. 근데 얘는 끝에서 발견될 확률이 없어. 얘는 물집합 화장을 갖고 운동하고 있거든. 맞아? 물집합 화장 갖고 운동하고 있는데, 자, 어떤 상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양끝에서 발견되지 않을 이런 상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존재할 수 있는 두 번째, 그 다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 안 그래? 정상파를 이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 L 속에 얼마가 들어가지? 파장이? L 속에 파장이 얼마가 들어가니? 2분의 L이, 자, 2분의 1이 들어갔지. L 속에 파장이 얼마큼 들어갔어? 람다 2만큼 들어갔지. 네. L 속에 파장이 얼마큼 들어갈 수 있어? 2분의 3 람다 3만큼 가질 수 있었던 거야. 자, 위에 나타난 정상파 조건과 아래 조건을 비교할 거야. 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L이라는 녀석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쓸 수 있니? 2분의 N 람다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서 N은 얼마가 되니? 1, 2, 3, 4, 이런 경우를 갖겠지. 그런데 네. 자, 그렇다면 람다 N이라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는 N분의 2N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요 식과 비교를 할 거야. 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P분의 H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양쪽을 제곱을 취해봐. N제곱분의 4L제곱이라는 값은 P제곱분의 H제곱이 되고요. 그치? P제곱이 뭐가 됐다라고 했어? 2M2가 됐지. 네. 2M2분의 H제곱인 거야. 따라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얘가 얼마가 돼? 8ml의 제곱분의 n제곱 h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아까 거하고 어때? 똑같네. 그치? 네. 아까 이 친구가 했었던 에너지 준위 시간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게 바로 자, 무한 포텐셜 우물에 대한 유전 출력의 방정식의 해고 간단한 예로는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여기는 다만 에너지 준위까지밖에 몰라. 투사에는 구해내기가 어려워. 오케이? 물론 이걸 짐작해서 얘는 L을 어떤 값으로 하는 뭐라고? 사인 함수다라고 볼 수 있잖아. L의 마디를 갖는 사인 함수라는 걸 이용해 갖고 풀어줄 수 있어. 하지만 좀 무리가 따르지. 약간 억지스러운 해를 구해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슐레딩거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전자들이 특정한 상태로 이동할 때마다 얘네들은 어때? 발견될 확률이 에너지를 어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요거는 닫힌 전자의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요. 자, 또 이거를 양자 에너지를 구해서 자, 이 에너지 값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가 역이된 상태, 들뜬 상태로 운동할 때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높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자, 보호 조건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보호의 가정 두 가지가 있었잖아. 양자 조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만족하고 특정한 에너지 상태를 만족하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다. 두 번째, 진동수 조건.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또는 방출한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이거랑 이 전자가 말이야.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n이 2인 위치에서 n이 1인 위치로 전이할 때 갖게 되는 파장을 한번 살펴볼게. 자, 람다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람다는 아니야.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n이 2일 때 에너지는 E2가 되겠지. E2는 얼마가 되지? 요식 그대로 쓰면 돼. 8m L 제곱분의 4 곱하기 H의 제곱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가 되지? 얘는 8mL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겠지. 그쵸? 따라서 자, 얘네들은 델타 E가 얼마가 되버립니까? 8분의 ml 제곱분의 3h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네. 이 값이 얼마가 되니? 람다분의 hc라는 값이 되겠지. 즉, 이 값이 hf가 되는 거예요. 광자 에너지. 자, 그렇다면 이때 방출하는 파장 람다라는 값은 h 하나씩 지워지지 3h분의 8mcl 제곱이라는 기세 파장을 방출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네. 맞습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비교해 줄 수가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자, 슐레딩거 방정식을 다 했어요. 자, 투사의 의미를 다 봐두셔야 되고요. 규격화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존재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얘기했고요. 연습 문제가 있을 건데. 잠깐만. 네. 한번 연습 문제
찾아서 그 연습 문제를 해결해보고 다음 시간에 유용한 포텐셜 문을 얘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뭐라고?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좀 그나마 쉬운 예를 한번 보면 좋은데 쉬운 예가 없다. 쉬운 예가 없어. 교육하는 거 재미나는 모습들 되게 많은데 고급리에는 많은데 제가 또 3차원 슐레딩어 방정식까지 했거든. 화학에서도 3차원 슐레딩어 방정식까지 했니? 3차원 슈리딩. 안 했던 거. 3차원도 안 했어. 3차원은 안 했어. 학교 시험에 안 내거든. 네, 그때 막 그렇게 깊숙하게 했던 거 같아요. 동영상 본 애들이 아니라고 막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일단 안 한 것 같아요. 하긴 했어? 제 기억에는 일단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거 같아. 학교에서도 안 해. 그래도 화학에서 했던 게 조금씩은 기억이 나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억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아주 좋은 일. 교육과 시키는 재미난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의외로 문제가 없다. 재미없네요 지금. 고급 예측하는 거 되게 많거든. 다음 주 시험에는 고급 물리에서 나온 거 갖고 시험제 내줘야 되겠구나. 한열이가 넌 상관없으니까. 네. 한열이가 시험 문제 외주 보여달래요. 한열이가 이번에 그 시험지 봤더니 시간 없어서 못 풀었다고. 부럽다고? 네. 내주 보내달래? 네, 걔가 그랬어요. 넌 받아보잖아. 응? 저도요? 넌 안 받아봐? 저도 외주 안 받았는데요. 오호. 아직 왜냐면은 일요일도 못 와갖고. 아니 학원에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는데. 그래요? 안 보냈는데? 아니 이런. 나빴다. 전 그래도 막판에 풀었죠. 그런 거 같아서 막판에 다 인쇄하고 보내준 거야. 한여리도 받았지? 네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까? 일단 오는 거 맞습니다. 일단 없습니다. 없어? 네. 혼자니까 되게 좋지. 쟤들한테 뭐라 그랬더니 막 변명해요.